네, 안녕하십니까,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은 중대형주, 식품 관련 중대형주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.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식품 중대형주 이야기할 건데 뭔 엉뚱한 기사가 띄어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요 종목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기사에 나와있길래 좀 이야기를 해보는 부분이고, 기사를 좀 보는 부분이고, 이게 근데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매수세가 관련해서 들어오는 거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다. 하지만 아직은 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빠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차트적인 거랑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11월부터 배당주 매수세 좀 들어오는 거 있다. 그 정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 요거 지금 급성장하는 가정 간편 시장, 호텔, 백화점도 가세,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뭐 에어프라이 보급도 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, 사실 에어프라이보다 저는 뭐 편하다고 하는데, 약간 소형 기름 넣어가지고 쓰는 그런 게 뭐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가정용 그런 튀김기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, 이건 어쨌든 뭐 하여튼 요것도 보급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냉동식품이 아무래도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,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도 기본적으로 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냉동식을 사다 놨다가 집에서 해먹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걸로 인해서 또 대형 냉장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,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형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 최근에 개장전 이야기에서도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언급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인데, 하여튼 그렇게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, 그래서 여기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CJ 제대당, 이것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종목이에요. 차트적으로 알아볼 텐데, 여기 보시면 여기 30% 지난해 동기보다 30% 정도 늘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그 코로나 영향으로도 이거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, 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만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잘 팔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, 또 뭐 CJ재단 최근에 만두 수출 잘하고 있다,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, 또 요런 거는 또 집에서 가정 간식으로서, 어린애들 간식으로서 또 겨울 간식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. 하여튼 그렇게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통계청, 여기 1인 가구 15년 이후로 줄곧 상승세다.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, 물론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자 요즘 재료 사다가 요리를 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, 아무래도 편하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,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요리 잔뜩 해놓고서 이거 냉동으로 해가지고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,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하여튼 요런 간편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에 이면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내용이 나와있고, 지금 하나 여기 리조트도 뛰어들었고, 신세계, 조선호텔 뭐 뛰어들었다, 뭐 이런거, 롯데백화점,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트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, 롯데푸드입니다. 롯데푸드 뭐 배당 이야기도 뭐 아까 기사를 통해서 봤긴 했는데, 보시면 여기 간편식 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 증설을 진행 중이며,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나와 있고, 이렇게 해서 이제 롯데푸드도 CJ 제당만큼 그렇게 아무래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뭐 매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, 현재 보시면 올해 결산 예상 실적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뭐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불팔리는 것도 생각해봐야겠고, 이런 거 여름에 요즘에 아이스크림 별로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,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추가로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이러한 성장 간편식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. 물론 지금 뭐 실적이 조금 뭐 적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라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긴 해요. 하지만 그렇다고 적자를 돌아선 건 없기 때문에 뭐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지금 청산 가치가
청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BPS 싸다. 정말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배당을 노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가치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,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주가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. 가장 단순한 논리죠. 주가가 재무적인 거랑 비교했을 때 싸다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볼 수가 있고, 그런 걸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주가가 부양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식품주 중에 가치주가 많아요. 그리고 배당도 하는 부분도 있고, 큰 회사들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, 또 업황이 또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, 그 업황 사이즈, 간편식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, 또 코로나로 인한 부분으로 이런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차트적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역사적 차트입니다. 뭐 여기서 굉장히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무너졌고, 이제 무너질 거 다 무너졌고,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역사적인 일봉 차트 흐름인데, 보시면 코로나 저점을 찍고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저점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, 현재 금요일날 양봉도 조금 크게 만들어 놓고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, 추가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올 매수세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,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장악을 한 상태다. 물론 이게 하방이긴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. 주가가 이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. 그렇지만 20일 이동평균선, 60일 이동평균선 다 우상향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이 종목 신규 접근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을까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요 캔들이죠. 요 캔들, 금요일날 만든 캔들을 중요하게 보면서, 어떻게 보면 여기 캔들, 이 매물에 대한 소화도 일정 부분 발생을 한 캔들이잖아요. 이게 이거 돌파해놓은, 약간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고점이 아직 넘긴 건 아니니까. 그렇지만 여 라인, 이 캔들 그 시가 종가가 겹치는 라인을 뚫어는 놨다. 그리고 여기 거래량 대비 여기가 거래량이 크다 라고 봤을 때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고, 매매 동향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요런 라인, 뭐 가격이 아무래도 요거 30만원대 종목이라 중형주긴 한데, 시가총액은 보시면 3,870억이거든요.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엄청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중형주이고, 이 가격, 절대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걸 고려했을 때 싸다는 거 봤을 때 뭐 요런 라인이나 뭐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는 무난하게 조금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,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뭐 이탈한다면 했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, 요 라인 결국엔 이 금요일에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아래 시가 내지 최대 120일 이동평균선에 깨지지 않는다면 뭐 결국엔 여기 위에서 어디서든 좀 신규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, 만약에 그렇게 해서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고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봤을 때 상단은 어디에 볼 수 있을까? 캔들이 굉장히 몰린 구간, 요 라인 37만 5천원 정도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뭐 40만원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체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먼저 볼게요. 네, CJ 제일제당. 네.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고 그동안 굉장히 상승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. 얘도 보시면 재무적 여기 굉장히 뭐 국내 1위 식품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,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게, 그리고 올해 결산 실적, 예상되는 실적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독보적인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식품업계 독보적인 회사잖아요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뭐 재무적으로 뭐 싸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위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도 싼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차트적인 거를 봐야 되겠는데,
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120 이동평균선 깬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게 상승하고 뒤쪽에서 나오는 파동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. 뒷파동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이런 구간에서는 좀 잘못 접근하면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접근은 조금 분할에 대한 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 36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60과 120 이동평균선 돌파는 무난하게 나오면서 40만원은 기본적으로 건드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. 왜?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해당 간편식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, 물론 그러한 게 반영되면서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고점을 찍었던 거죠.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, 겨울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, 냉동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의 흐름은 좀 나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, 다만 하단에 36만원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초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그리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. 중국 시장 아무래도 오리온 초코파이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중국 경기가 코로나를 가장 퍼뜨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, 사실 시작점이 중국이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정작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한 중국 경기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뭐 최근에 국내 미세먼지 타격 받은 것도 사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기 수요 늘어나면서 화력 발전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넘어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? 그럼 초코파이 수요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추가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아이들 밖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면 집에서 아이들이 간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. 그러면 뭐 당연히 과자 관련된 종목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추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요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. 그리고 요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. 물론 120 이동평균선이 꺾여 내려오는 있는 상황이에요. 60 이동평균선 꺾여 내려오고 있죠. 하지만 금요일날 돌파를 했다. 그렇다면 지금 뭐 요 상승도 사실 코로나로 이제 과자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올라온 부분인데, 지금 그러한 부분이 다시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주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결국엔 그냥 22 이동평균선 대응 잡고선 손절 내지 이 정도 라인, 중요한 라인으로 잡고선 22 이동평균선 살짝 이탈한다면 뭐 12만원 라인까지도 보면서 하단은 잡고선 봤을 때 그 이탈이 없다면 그 안에서는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렇다면 접근했을 때 볼 수 있는 상단은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결국엔 120 이동평균선 요 라인 정도 볼 수가 있고, 돌파한다면 1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우리 먹는 거랑 관련된 중대형주 세 종목 좀 살펴봤는데, 롯데푸드, CJ 제일제당, 오리온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는데, 이 종목들이 과연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, 제가 기본적으로 하단 라인은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특별하게 이탈이 없다면 조금 요런 쪽 요 분야 관심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좀 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이야기해봤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, 또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.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리딩 해드리는 부분인데,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이 있는데, 이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. 박정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